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의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 클로브 버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 개요를 살펴볼게요. 클로브 버드, 버드는 꽃봉오리잖아요. 지금 여기 옆에 이 이미지가요. 클로브 버드, 이 꽃봉오리 말린 사진이에요. 네, 여기 이 모습 보면 좀 꽃봉오리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 식물은 나무로 치면은 몇 미터까지 자라는 엄청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해요. 그 나무에서 꽃이 봉우리가 활짝 맺혀졌을 때 그 봉우리들을 채취를 해서 말려서 그 말린 봉우리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게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입니다. 네,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으면요. 아, 이게 꽃냄새인가? 무언가 양 냄새 같기도 하고, 소독약 냄새? 혹은 마취제 냄새? 치과에서 나는 냄새? 시나몬 리프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나는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꽃봉오리에서 추출하는 향기여서 그런지 다른 플로럴 계열의 에센셜 오일 향기하고 브랜딩을 해서 향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뭔가 알싸하면서도 우리 스파이시하다 그러죠. 스파이시하면서도 아주 풍부한 꽃의 향기가 어, 되게 화려하면서도 깊이 있고 달큰하다는 느낌,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달콤하긴 한데요. 가벼운 달콤함이 아니라 깊은 달콤함이 느껴지는 그런 향기로 변신시켜주는 되게 신비로운 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은요, 아로마 세라피에서도 사용하지만, 주로 특히 그 서양 사람들이 이 천연의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만든 향수 레시피에 보면은 이 클로버버드 에센셜 오일을 생각보다 정말 많이 그 향수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 그 모디파이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플로럴 향기를 더 풍부하고 더 어, 고급지고 더 깊이 있고 음, 네, 그런 느낌을 주는 향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물의 개요, 먼저 보타니컬 네임부터 볼게요. 보타니컬 네임이 몇 개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에센셜 오일 사면은 클로버 버드 에센셜 오일 혹은 클로버 버드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이태릭체로 보타니컬 네임 식물학명이 써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써 있는 식물학명이요. 유제니아 아로마티카 혹은 이거 유제니아를 제가 약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유제니아 캐로필라타, 유제니아 캐로필러스. 이 세 가지 이름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 연구 논문들 오늘 이 클래스에도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 논문들에서도요. 이 맨 앞에 제가 소개한 보타니컬 네임 말고 오히려 이 유제니아 아로마티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두 개의 캐로필라타, 캐로필러스 이 이름으로 논문의 제목이 구성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타니컬 네임, 얘네들이 다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그 식물의 식물학명이구나. 그거를 알아두시면은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크게 자라는 이 클로브 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클로브 나무는요, 도금양과 미트라취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주요 생산지는 인도네시아예요. 네, 그래서 책마다 인도네시아가 원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말고도 마다가스카르나 탄자니아 등지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추출하는 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그 꽃의 느낌을 너무 잘 살린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 클로브 트리에 나뭇가지에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잔뜩 맺혀 있을 때요.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얘네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봉오리, 여기 꽃봉오리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죠. 이 꽃봉오리를 말려서 앞에 그림의 형태처럼 그렇게 바짝 말려가지고요. 그걸 수증기 증류법, 스팀 디스틸레이션으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우리 찜기에다가 얘네를 쪄서 그 물을 여기 이 식물의 꽃봉오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액체 성분들을 추출해내서 그거를 차갑게 냉각을 시켜가지고 기름과 물을 분리해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머리에 그려지시죠? 네, 그런 방법으로 추출하는 게 수증기 증류법인데요. 이 말린 꽃봉오리를 8에서 12kg 정도를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면은 여기서 1kg 정도의 오일이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클로브가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나몬 리프 에센셜 오일하고 향이 아주 유사해요. 그 이유가 시나몬 리프 에센셜 오일에도 이 유제놀이라는 화학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요. 클로버우드 에센셜 오일도요, 이 유제놀이라는 성분이 80에서 85%가량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로버우드 에센셜 오일에 물론 다른 화학 성분들도 들어있고 그런 다른 화학 성분들도 중요한 작용들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뒤에 인체에 작용해서 같이 살펴보긴 할 건데요. 그렇지만 어떤 식물 하나의 화학 성분이 80에서 85%가량 들어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에서 나는 향기, 그리고 시나몬 리프에서 나는 향기가 바로 이 유제놀 화학 성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치과 가면은 치과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맡는 그 냄새 있죠. 소독약? 소독약일까요? 마취제일까요? 네, 그 냄새. 그 냄새가 바로 유제놀의 고유한 냄새인데요.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아도 바로 이 유제놀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올라옵니다. 이 유제놀 성분은요, 제가 여기 화학 구조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보이시나요? 네, 이게 벤젠 고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벤젠 고리는요, 여기 안에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씩 더 들어있죠. 이중결합, 여기 지금 이 꼭지점에 아무런 알파벳도 안 써있는 이 꼭지점은 다 탄소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여기는 탄소가 있는 부분은 복잡하니까 다 빼버리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C라고 탄소가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다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벤젠고리는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한 손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단단하게 잡고 있는 이중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얘네들이 분해되지가 않는 아주 단단한 그런 구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요, 다른 에센셜 오일들처럼 뭐 테르펜, 모노테르펜이나 세스키테르펜 이런 성분들처럼요, 쉽게 분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몸속에 들어와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는 건요, 그만큼 몸에서 작용을 하는 것도 아주 서서히 천천히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대신에 분해가 늦게 된다는 건 배출도 늦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빨리빨리 휘발되는 다른 성분들보다 그 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요, 또 이 벤젠고리가 있는 화학 성분을 우리가 묶어서 페놀이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제놀은 페놀의 일종이에요. 페놀에 속하는 하나의 화학 성분입니다. 그래서 페놀 성분이 가지는 다양한 작용들이 유제놀에서도 들어가는데요. 페놀이 하는 작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항균 작용이에요. 에센셜 오일, 식물이 지니고 있는 모든 성분들 중에서요, 페놀이 항균력이 최고거든요. 가장 세요. 웬만한 균들은 다 죽일 수가 있어요. 다 무찌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제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클로버버드도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 유제놀이 신경계를 강장시키기도 하고요. 신경계의 활동을 촉진시켜 주기도 하면서, 또 이 신경계가 너무 과도하게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이거 이완시켜 주는 작용도 해요. 그래서 신경계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이완시킨다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가 항상 클래스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우리 몸과 마음은요, 좋은 게 무조건 세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게 무조건 약하다고 해서 불건강한 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균형이에요, 균형. 아무리 좋은 것도요, 너무 이게 좋은 게 부족하면 당연히 문제겠죠? 근데 좋다고 해서 이게 과도하게 너무나 활성화되고 너무나 많아져도요,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는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항상 균형 잡힌 상태에 머무를 때 우리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계의 작용도요,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너무 축 늘어져서 이게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당연히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계를 강장시켜준다, 신경계를 강화시켜준다, 이 에센셜 오일에서 하는 작용들이요. 이걸 널바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널바인 작용은요, 신경계의 기능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딱 적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작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 신경계를 튼튼하게 해주고 강화시켜준다는 게 어떤 형태로, 어떤 기전으로,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제놀 성분이 작용하는 부분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바 수용체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가바 수용체는요. 음, 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보내는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신경 전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락을 받는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 기관들이요. 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하는 그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수용체인데요. 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떤 업무를 지시하냐면 쉬어, 편안하게 쉬어, 긴장 풀어, 이런 지시사항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가바 수용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요. 우리 몸에 이 가바 수용체가 최종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세포나 조직 기관한테 편안하게 쉬어도 돼. 이제 이완해. 긴장을 풀어. 라는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 수용체 작용을 함으로써 이게 가바 수용체 작용에서 완전히 진정이 확 되어버렸을 때 마취 효과까지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들 중에서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진정제, 수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아민 분해 요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또 있어요. 이 유제놀은요. 모노아민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뒤에 그 신경계 작용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요. 모노아민은 대표적인 모노아민 화학물질이 세로토닌이에요. 네, 세로토닌 들어보셨나요? 세로토닌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행복의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잘 분비될 때 우리가 평온하고 행복한 기분 상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는 게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세로토닌 과 같은 그런 종류의 호르몬이라면 호르몬일 수도 있고 신경전달 물질이라면 신경전달 물질일 수도 있는 이 성분들이요.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제 전달이 되면서 신호를 전달해 주는데 이 세로토닌도요.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항상 신경계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딱 적정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죠. 세로토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럼 얘네들을 집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일을 하는 물질이 이제 활동을 시작해요. 그게 바로 모노아민 분해 효소거든요. 세로토닌 너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서 놀고 있으면 안 돼. 너네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자. 이러고 모노아민 분해 효소가 걔 세로토닌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적정 상태로 세로토닌이 분비되도록 조절해주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모노아민 분해 요소가 세로토닌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애들이요. 세로토닌이 너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제대로 신호 전달도 못 해줬어요.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빨리 얘네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로토닌은 분명히 제대로 나왔지만 일도 못하게 다 데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세로토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런 느낌을 우리 몸의 세포 곳곳에 조직이나 기관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새도 없이 집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 버리면은 세로토닌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통증을 평소보다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좀 통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덜 느끼고 우울한 기분을 다시 좀 푹 가라앉아서 우울한 기분을 다시 본래 정상적인 기분으로 좀 기분 좋은 상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로토닌을 너무 빨리 집으로 데려가는 애들을 지금 아니야 너네 아직 나오지 마 이렇게 억제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유제놀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이제 한번 일 좀 해볼까 하고 나왔을 때 걔네들 일 잘하게 걔네 일하는 거 방해하지 못하게 이 모노아민 분해 효소들을 유제놀이 아니야 아직 나오면 안 돼 아직 세로토닌 데리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딱 막고 서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울감을 완화하고 그리고 똑같은 어떤 피부에 어떤 상처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몸속에 어떤 자극이 있을 때 통증의 정도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제놀이 하는 중요한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나몬 리프, 유제놀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시나몬 리프 에센셜 오일도 이런 작용들을 하고요. 또 그만큼 유제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도 바로 이 유제놀이 하는 일 있죠. 이게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의 대표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페놀 성분은요, 분해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벤젠골이 너무 단단해서 얘네 분해하는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이걸 분해하는 효소들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빨리빨리 배출이 안 되면은 쌓일 수가 있겠죠. 몸에서 이제 제 역할을 다 하고도 얘네들이 빨리빨리 배출이 안 되고 몸에 계속해서 쌓여요.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바로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용들 때문에 유제놀 성분 같은 이런 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된 에센셜 오일들은요.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서 사용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 2주 정도 사용을 어떤 내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꾸준히 에센셜 오일 한 가지를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한 달 정도까지는 사용을 하고 좀 쉬어주는 게 좋다라고 권장을 하는데 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요. 길어봤자 1, 2주 정도까지만 내가 정말 꾸준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1, 2주 정도까지만 연속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최대 2주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분해가 천천히 되고 또 분해가 될 때 우리 몸에 들어온 성분들은 간에서 분해가 되어서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분해하는데 간이 너무 많이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겠죠. 네, 오히려 간에 간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2주 이내에 써줘야 된다는 그 기간은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유제놀 성분을 많이 함유한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은요. 피부와 점막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의 아로마 세라피스트 살바토레는요. 그 저서에 클로버버드 에센셜 오일 사용 시 주의사항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반신욕에 그 바스솔트나 이런 거 만들어서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나라면 클로버버드 에센셜 오일은 목욕에 사용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이 피부랑 점막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게 언급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액 응고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그런 유제놀 성분이 가지는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 그래도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조심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에센셜 오일들로 대체하는 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산부가 사용했을 때 태아의 독성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는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 밑에 맨 밑에 금기가 있는데, 금기 2세 미만의 어린이나 피부 질환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임산부도 태아 독성이, 물론 이게, 대단히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건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이런 태아 독성이 밝혀진 연구가 있었다면요, 임신했을 때 굳이 그럴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걸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 이 페놀 성분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들을 직접 피부에 바르거나 뭔가 이렇게 구강으로 경구로 복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반신욕에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은 좀 네, 금기로서 사용하지 않는 방향이 안전하게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유제놀 성분이요. 그러니까 모노아민 분해 요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것과 관련이 되어서 이런 모노아민 억제제나 선택적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클로버워드 에센셜 오일 말고 클로버워드 에센셜 오일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가진 다른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해 주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 이 모노아민 억제제요. MAOI 이 약은 주로 파킨슨병 앓고 계신 분들이 복용하는 약이고요. 네. 모노아민 성분 제가 세로토닌 말씀드렸잖아요. 도파민도 대표적인 모노아민 성분의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파킨슨병이 도파민이 제 기능을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발현되는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도파민이 제 기능을 못하게 빨리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 분해 요소들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모노아민 억제제거든요. 그리고 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이거는 세로토닌이 행복의 호르몬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이 약제는요, 우울증 약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이 약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고 클로버워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도 될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더라도요. 누군가에게 아로마 세라피를 시행하고자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때 안전하게 우리가 이 아로마 세라피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안전성은요. 사실 이 아로마 세라피의 안전성에 대해서 가장 치밀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아로마 세라피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티저랜드거든요. 그래서 티저랜드의 책 에센셜 오일 세이프티, 여기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우리가 안전성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있었다라고 예, 이 설명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유제놀 성분이 80% 이상이 함유된 이 클로버워드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되게 다양한 작용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또 있죠. 아로마 세라피를 할 때 에센셜 오일의 종류는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어떤 필요로 하는 에센셜 오일들이 다를 거예요. 오늘은 좀 머리에 두통 있고 지끈지끈해서 이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 뭔지 알고 싶어. 오늘은 배가 계속 콕콕콕 쑤시고 가스도 차고 불편한데 이럴 때는 어떤 에센셜 오일이 좋을까?
왠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푹 가라앉아 있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이럴 때는 어떤 에센셜 오일이 좋지? 이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작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에센셜 오일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오일은요, 이런 작용도 하고 이런 작용도 하고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그냥 다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나는 뭘 써야 돼? 이런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센셜 오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 에센셜 오일 학에서는요, 각각의 에센셜 오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 가장 잘하는 역할들 중심으로 이 주요 작용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 되게 많은 작용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요, 신경계의 작용과 소화기계의 작용, 그리고 면역계의 작용이에요. 면역계의 작용은요, 사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면역계에 작용하는 건 이 클로버버드는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통해서 애초에 우리 몸에 침입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거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면역계에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의 신경계 작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에 작용하는 클로버버드 에센셜 오일의 프로퍼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날제지, 안티디프레산트, 스티뮬런트입니다. 네, 아날제지, 진통작용이고요. 안티디프레산트, 항우울작용, 스티뮬런트, 신경계 기능 촉진 작용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클로버워드 에센셜 오일을요, 신경계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오일을 써주면 좋을까? 그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아날제직 효과가 있었죠. 진통작용이요. 그래서 클로버워드 오일은요, 통증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하고 클로버워드 에센셜 오일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통증은 바로 치통이에요. 네, 치통이 있을 때 그 솜 있죠. 솜에다가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요, 그걸 통증이 있는 이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요, 이 에센셜 오일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잇몸에 닿지 않게 하라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건 왜일까요? 우리 안전성에서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죠,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요. 근데 우리 잇몸은요, 우리 입안에 있는 이 살은 그야말로 되게 연약한 점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막에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닿았을 때 이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만 이 에센셜 오일이 묻은 솜을 이에만 딱 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통이 금세 가라앉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경련성 통증이 있을 때도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되는데, 경련성 통증을 완화하는 거는 사실 그 프로퍼티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 스파즈몰리틱 작용이요. 진경작용이 바로 경련성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는 아날제직, 진통작용에 포함이 되는 건데, 통증 중에 그런 어떤 종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느냐, 그걸로 또 세분화했을 때 이 진경작용이 바로 이 경련성 통증에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몸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봤던 경련성 통증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아마도 가장 많이 경험해 본 건요, 여성분들이라면 생리통? 네, 생리통이 작은 근육의 경련성 통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통증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위경련. 네, 위경련. 그리고 장이 막 뒤틀리면서 아프면 설사하고 그럴 때 있죠. 그것도 경련성 통증이거든요. 이런 통증을 완화하는데도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배가 아프고 뭐 이런 건 소화기계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소화기계의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 몸은요, 신경계 따로, 소화기계 따로, 면역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일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걸 또 한꺼풀 벗겨보면은 서로서로 협력 작업을 하는 거지, 우리 몸의 어떤 세포, 어떤 조직, 어떤 기관도 단독으로 일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련성 통증은요, 신경계의 조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련성 통증이 여기 지금 신경계 작용에 적응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소화기계에서도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하고 피로해진 상태에서 이 클로버보드가 스티뮬런트, 신경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도저히 기운을 낼 수 없고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무겁게 다운되어 있을 때 이 클로버보드 에센셜 오일이 우리를 다시 가볍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체적, 정신적 쇠약과 피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무력감을 느껴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의욕이 없어. 숨쉬기도 너무 힘들다. 이런 상태가 되고, 또 신경쇠약이요. 신경쇠약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자극이 되게 예민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신경쇠약이 감정의 기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극도의 불안이나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특히 산후 우울증에도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이 우울감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네,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는 질환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다발성 경화증에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을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다발성 경화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을 일종의 민간요법이라면 민간요법일 수 있고 전통요법이라면 전통요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적용을 해왔는데 이게 효과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예, 연구하는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야? 미신이야? 효과가 있다면 대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발성 경화증의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어떻게 정말 효과가 있나? 어떤 기준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논문들도 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발성 경화증을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어떤 그림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근육이에요. 네, 근육세포고요. 근육세포로 이렇게 신경세포, 뉴런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 우리가 근육에 힘을 주고 근육에서 힘을 뺄 수 있는 것도 이 신경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그런 수축하고 이완하는 명령을 전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신경세포,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는 이 신경세포 보면은 여기 뭔가 소세지 모양 같은 이런 튜브 같은 걸로 감싸져 있죠. 이거를 수초라고 해요. 네, 여기 마이올렛 쉴스라고 돼 있잖아요. 수초, 우리말로 수초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 수초가 감싸져 있어서 이 수초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신경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전선에서 전류가 통과를 할 때요. 거기 피복이 벗겨지면은 전류가 다른 데로 새 나가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일렌 시스 이 수초가 그 전선 피복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신호가 전달이 될 때 딴 데로 새지 말고 여기 목표 지점까지 빠르게 딱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다른 데로 새지 못하게 이 수초가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초가 또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신호 전달이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초가 어떤 이유로 파괴가 되거나 벗겨져 버리거나 이렇게 손상이 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경 전달이 전에는 한 100m 달리기를 10초에 했다면 이 수초가 있는 상태에서요. 이 수초가 없어진 상태에는 100m 달리기를 1분 동안 하게 되는 그런 정도로 속도가 확 느려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건 빨리빨리 재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작용이 신경 전달이 천천히 이루어지니까 제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수초가 조금씩 벗겨질 때는 감각이 좀 뭔가 이상한데 둔한데 그런 느낌이 들다가 이제 수초가 벗겨지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몸이 잘 안 움직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두뇌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각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몸이 마비가 되고 호흡근이 마비가 되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다발성 경화증인데요. 이 다발성 경화증에도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그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신경계의 그런 보호 작용이요. 뉴로 프로텍션 작용을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한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신경계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의 기전으로 작동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신경계의 염증을 완화시켜줘요. 뭔가 염증이 일어나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염증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고 예방해주고 염증이 일어나도 빨리빨리 그 염증이 완화될 수 있게 치유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신경세포 뉴런이 손상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경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포들은요.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산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장들도 있죠. 그렇죠. 필요한 거를 뭔가 만들어내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 공해 물질들도 부산물들도 배출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은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인데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산소랑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만들면은 거기에서 활성산소라는 네, 산화물질이 배출이 돼요. 그게 이제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우리에게 어떤 노화를 촉진하고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활성산소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들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거를 억제하는 작용, 이런 것도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포, 신경세포잖아요. 뉴런이요. 이 세포가 가지고, 세포에 있는 이런 구성 성분들이 망가지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이런 신경세포가 제 역할을 온전히 건강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작용 덕분에 다발성 경화증 같은 질환에서 증상을 완화하고 개선하는데도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들도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 그런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이야기는 어,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를 사용할 때요. 사실 정말 어떤 진단명이 있고 질병을 장기적으로 뭔가 중증도의 질병을 치료해야 되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아로마 세라피가 치료 방법이 되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아로마 세라피는 어디까지나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증상으로부터 불편한 몸과 마음에 좀 평온함을 주기 위한 약간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을요. 우리가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거나 내가 상병 상태에 있을 때 병이 걸 치료하고 회복하는 상태에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그 부분보다는요.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감을 완화해 주는데 일상에서 나의 어떤 감정적인 신체적인 편안함을 증진시키는데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작용들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계에서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의 작용은요. 앞에 유제놀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작용 살펴볼 때 가바 수용체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죠. 가바 수용체가요.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이렇게 있는데요. 가바 알파 수용체의 작용을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요. 그래서 이 가바 A 수용체의 작용을 강화시켜 주면요.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은, 통증,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통증 때문에 힘들 때 그 통증이 줄어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진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여기 이 가운데 여기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색? 네, 어쨌든 여기 제 마우스로 지금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요. 이게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그 척추뼈 마디마디를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그 측면을 단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면을 살펴봤을 때 모형이에요. 그래서 척추뼈 안에 척수신경이 우리 온몸과 뇌를 연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척수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척수신경이 이제 근육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근육 이완 효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신경이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서 근육을 수축하도록, 그리고 그만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게 이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신경 말단을 확대한 게 요 동그라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돋보기,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요런 모양이 보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가바 찾으셨나요? 여기 가바 A 리셉터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알갱이, 이 신경세포에서, 이건 근육이죠. 근육세포고, 신경세포에서 근육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 물질이, 메신저가 바로 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여기 이렇게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딱 던진 포수가 잡는 것처럼 이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 야구공처럼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은 근육세포에 있는 가바 A 수용체 리셉터가 그 공을, 가바라는 공을 딱딱 잡아서 이 근육을 이완하라고 오케이 이런 명령을 받아서 근육 수축을 멈추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작용을 얘네들이 이 가바라는 공을 더 잘 잡도록 도와주는 거죠.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요.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해라는 이 신호를 더 잘 잡으니까 근육이 이완된 상태를 더 오랫동안 더 잘 유지할 수 있겠죠. 네, 그걸 통해서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했을 때 우리가 바로 경련성 통증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바 A 리셉터, 가바 A 수용체 작용을 강화해 준다는 건 근육을 이완하라는 명령을 잘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걸 완화시켜주는 거, 예방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경련성 통증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경련성 통증이 있을 때 이제 근육 그만 수축하고 이완해, 이 신호를 잘 받게 해줘가지고 경련성 통증을 멈추게 혹은 완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요. 여기 보면 바클로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약 이름이거든요. 바클로펜은요, 중추성 근이완제예요. 우리가 근이완제, 근육이 이렇게 뭉치거나 막 경련이 있고 통증이 있고 할 때요. 그럴 때 바르는 근이완제도 있지만 이게 근육의 수축과 이완, 중추신경계의 명령체계에서부터 뭔가 작동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생겼을 때는 약물로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약이 바클로펜 같은 약물들인데, 바로 이 바클로펜도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가바 A 리셉터에 작용하는 것처럼 거기에 작용을 해가지고 근육이 이완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약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우리 몸에 사용을 했을 때 항상 원하는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가지고 오죠. 사이드 이펙트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의 성분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부작용이 없이 원하는 작용만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을 때 그런 성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건 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인 일이죠. 네. 근데 클로버버드 에센셜 오일이 그런 작용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근육을 이완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경련성 통증이나 근육이 너무 수축을 하면서 오는 그런 불편감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진통 효과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 가바 A 수용체 작용을 강화해서 음 이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게요. 여기 옆에 보면은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글루타메이트도 가바처럼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이에요. 네, 이 가바는 신경을 이완시켜 주는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라면, 글루타메이트는요, 신경을 흥분시켜 주는, 그러니까 신경 전달을 통해서 뭔가 막 하도록 촉진시켜 주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루타메이트는 뭐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학습을 촉진시켜줘서 배운 거를 더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할 때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글루타메이트가 하는 또 하나의 역할, 부수적인 역할이 뭐냐면요. 통증이 더 잘 느껴지게, 더 세게 느껴지게 하는 작용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가 활성화되면요. 똑같이 어디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글루타메이트가 더 활발하게 분비가 될 때 통증을 더 세게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가바라는, 글루타메이트는 신경을 막 흥분시켜주는 거라죠. 근데 가바는 반대로 흥분된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글루타메이트가 너무 과도하게 흥분했을 때 가바 수용체의 작용을 강화하면은 너무 흥분했어, 좀 가라앉혀, 이 작용을 해주면서 글루타메이트의 작용을 좀 낮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글루타메이트가 하는 부수적인 작용이요. 통증을 더 세게 느끼게 하는 그 작용도 좀 완화가 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강도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바클로펜 보면은 그래서 이 글루타메이트 신경전달 물질을 이게 네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화살표가 있고 끝에가 네모 뭉툭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억제한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바클로펜이 글루타메이트의 작용은 억제하고 가바의 작용은 화살표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강화해 주면서 통증을 확실하게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진통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용을 누구도 하더라? 클로버버드 에센셜 오일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통 효과, 그러니까 광범위한 진통 효과도 있으면서 또 세부적으로는 근육의 과도한 수축으로 인한 경련성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주는 작용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통증 말고도요. 가바 수용체 작용을 강화해주면요. 우리가 어떤 과도한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몸도 딱딱하게 경직이 되고 마음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딱 굳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 다시 평화를 되찾았을 때 좀 딱딱하게 굳었던 이 몸도 말랑말랑 풀릴 수가 있고 편안해질 수가 있고요. 마음도 편안해질 수가 있죠. 그 작용을 도와주는 것도 바로 이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긴장 상태로부터 우리가 쉴 수 있게, 이완할 수 있게, 두려움과 불안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작용도 하게 돼요. 이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이요. 그래서 가바 A의 수용체 작용을 강화시켜주는 클로버버드 에센셜 오일의 작용은요. 단순히 진통 효과, 진경 효과, 근육 이완 효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정시켜주고 이완시켜주는 작용까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바 수용체는요. 가바 수용체 작용하는 약품이요. 이런 근이완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면제도 바로 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정제도 바로 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이 가바 수용체 기능을 강화시켜줘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완하다 못해 마취 상태 그리고 수면의 상태에 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요.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요. 치통에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네 근육통에도 효과적인데 내부 장기에 있는 내장 근육 말고요. 뼈에 붙어 있는 이 근골격계 이 골격근 있죠. 뼈에 붙어 우리가 운동할 때 이렇게 힘주는 그 근육 있죠. 네, 그 근육의 통증에도 작용을 해요. 네, 여기랑 관련이 있는 게 이 CAV 2.2, 2.3 채널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칼슘 채널의 일종이에요. 이 칼슘 채널을 억제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어떤 말초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작용을 하는 걸로 밝혀져 있어요.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AV 2.2, 2.3 채널? 이건 또 대체 뭐야? 듣도 보도 못한 게 또 나왔어. 아, 머리 아파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단순하게 말하면 칼슘 채널이에요. 그리고 칼슘 채널, 칼슘이 세포 안으로 특히 근육세포 안으로 그리고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는 역할은요. 흥분 신경 전달을 촉진시켜주는 흥분성 작용을 해요. 근육의 수축을 촉진시켜주는 흥분성 작용을 해요. 칼슘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그리고 이 칼슘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나왔을 때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신경 전달이 흥분성 신경 전달이 일어나고 멈추고 하는 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신경 조직과 아로마 세라피, 근육 조직과 아로마 세라피 이 클래스를 보시면은 예,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좀 더 심화 학습으로서 이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이 통증 완화라는 측면에서 말초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통증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요. 이 돋보기가 있는 부분 있죠. 네. 여기 보면 이 그림 우리 앞에서 봤죠. 이거 뭘 나타내는 그림이죠? 척추뼈요. 네, 디스크가 있는 그 부분이죠. 척추뼈가 이렇게 층층층층 쌓여 있잖아요. 그 사이에 디스크판이 이렇게 껴서 쿠션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 척추뼈를 보면은 여기로 이제 우리 온몸에 근육이랑 연결된 신경도 여기에 이제 중추신경이랑 연결이 돼서 뇌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했죠. 네. 그리고 뭐 말초의 감각신경도 그렇고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이 말초신경이 다 이 척추뼈 안에 있는 척수신경을 통해서 뇌로 연결이 되어서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노란색 번개가 있어요. 손에 뭐가 찔렸나? 손에 뭔가 상처가 났나? 어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이 생겼어요. 그럼 이 신호가요. 말초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 어페런트 뉴런이라는 건요. 이 어페런트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초에서 뇌, 중추신경으로 향해서 가는 방향일 때 어페런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뇌로 가는 신경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초록색 선 여기에 여기 뭔가 찔렸어 라는 이 자극을 뇌로 보내요. 그러면 뇌로 갈 때 뇌로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척추에 각각의 우리 몸 부위마다 척추에 몇 번 척추신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된 척추신경으로 가요. 그래서 이 지금 말초 손 피부에 있는 연결된 그 신경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니까 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CV 2.2, 2.3 채널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지금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이게 세포 바깥 부분, 이게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포 안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뭔가 자극이 있어. 여기 다쳤어. 이런 신호가 들어가면은 칼슘 전용 통로가 열리면서 세포 밖에 있던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신경세포, 여기는 지금 신경세포잖아요. 뉴런이죠. 뉴런 안으로 칼슘이
대거 유입이 되면은 신호를 뇌로 전달해야 되는구나. 전원 버튼이 켜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세포가 버튼이 켜지면서 이 신호를 위로 전달해서 뇌에다가 얘 여기 뭐 찔렸어. 여기 긁혔어. 다쳤어. 이런 신호를 보는 뇌에서 그래? 그러면은 아픈 거지. 통증 신호를 내려보내서 우리가 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우리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있는 이 자극이 뉴런과 뉴런 사이 연결을 통해 척수신경을 통해서 뇌로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아파! 라고 느낀다는 거를 우리는 네, 상상은 할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런 복잡한 경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복잡한 경로 우리가 아파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아파? 얼마나 아파?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요, 칼슘, 이 CAV 2.2, 2.3 채널, 이 2.2 채널 여기 있잖아요. 이 채널을 억제한다는 건요, 이분이, 이런 자극 신호가 오면 열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버튼이 켜서 다음으로 연결해서 뇌까지 이 신호가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열리지 않게 딱 막는 거예요. 뭐가요?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요. 여기를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경세포 안으로 칼슘 이온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 전원이 켜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뇌까지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원이 안 켜지니까 무슨 일이 있나? 바깥에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원 버튼이 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쉬고 있는 거죠. 뇌로 신호가 전달이 안 되겠죠. 뇌로 신호가 전달이 안 되면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으로 진통작용을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재미있죠? 네. 그래서 뇌로 통증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억제해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신경세포 안으로 칼슘이 들어가는 문을 막아버려가지고 이 문이 안 열리게 해가지고 신호 전달이 되는 걸 원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픈지 모르게 만드는 거. 이런 진통작용을 하는 게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기전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이 자극이 전달되는 말초 감각신경 있죠. 네. 피부 바로 밑에, 밑에 연결되어 있는 이 말초 감각신경에 보면은 TRV1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요, 이 TRP 채널은요,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종류마다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고 어떤 자극의 신호를 뇌로 전달할 것인가 자기 역할이 다 분담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TRPV1에서 하는 작용을 억제하는 게 또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볼게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보면은 TRPV1에서부터 완전히 차단이 돼버리면은 여기 척수까지 올라갈 일도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작용을 이 칼슘 채널을 아예 애초에 억제할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통작용이요. 그래서 이 TRPV1 네. 넘어갈게요. 이번엔 진짜로. TRPV1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하는데요. TRPV1은 주로 어떤 통증을 유발하느냐, 염증성 통증, 그리고 암 진단받으신 분들 보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게 웬만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진통제 가지고는 사용하는 진통제 가지고는 그 통증이 컨트롤이 안 돼서 마약성 진통제 아주 센 진통제로 그 통증을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암에 의한 통증도 바로 TRPV1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제놀 그리고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통증이에요. 치통도 바로 이 TRPV1이 관여하는 거고요. 내장 통증이요. 우리 몸속에 뱃속에서 아니면은 심장에서 이런 우리 몸속의 내부 장기에서 일어나는 통증들도요. 이 TRPV1이랑 관련이 있고 편두통, 그리고 신경성 통증 이런 것들도 다 TRPV1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통증들이에요. 그 다음에 TRPV1이요. 통증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염증 과정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혈관 투과성 증가로 부종을 유발한다 그랬죠. 우리 몸에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요. 초반기에 딱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혈관이 확장이 돼요. 문제가 생긴 부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들이요.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때로 몰려가야 되니까 도로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혈관 속에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부위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그 세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벽 사이사이가 넓어져서 얘네들이 쑥쑥 평소에는 못 빠져나가던 애들인데 쑥쑥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줘요. 일하러 갈 수 있도록요. 그게 바로 이 혈관 벽이 구멍이 넓어지는 게 혈관 투과성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요, 제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그 면역계 아로마 세라피, 그 중에서 염증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거기 문제가 생긴 부분에 가서 일할 애들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 여기 왜 이렇게 문이 커졌지? 하면서 혈액의 그 액체 성분들 있죠. 혈장 성분들도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요. 그럼 평소에 빠져나가지 않았던 액체들까지 왕창 빠져나가니까 이 혈관 밖에 세포 사이사이에 평소보다 뭔가 액체도 많고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그 부분이 붓게 돼요. 네. 그래서 혈관 투과성 증가로 부종을 유발한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염증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방출이 되면서 염증 과정이 촉진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것들도 이 TRPV1이 더 많이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작용을 지금 여기 그림, 설명이 잘 된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피부예요. 여기가 피부 바깥, 네, 우리 겉에 피부예요. 피부 바로 이 안에 조금만 들어가면요. 비교적 이 바깥이랑 가까운 쪽에 이 TRPV1, TRPA1이라는 이 채널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뭐가 살짝만 긁혀도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우리가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피부 표면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 신경세포가 다 말초신경이 다 뻗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TRPVN이 어떤 신호를 감지를 하잖아요.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경세포죠. 신경세포에 TRPV1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여기로 통증 자극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신경 펩티드라는 화학 물질들을 분비를 해요. 그럼 이 신경 펩티드가요, 여기 이거 면역세포의 일종이에요. 마스트셀, 비만세포라는 건데, 비만세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이나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돼요. 특히 이 히스타민 같은 경우는요, 몸에 어떤 이물질이 침입을 했을 때 염증 반응을 과도하게 일으켜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염증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백혈구예요. 백혈구의 일종인데, ROS, 활성산소. 예. 우리 몸의 산화물질이죠. 예, 활성산소를 많이 방출을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근육에도 가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혈관에 가서 이거 혈관 투과성 증가로 부종을 유발한다 그랬죠. 예, 혈관을 또 이렇게 넓게 확장을 시키고 혈관 벽에 구멍을 크게 해서 이 혈관 안에 있는 혈액성분들이 조직으로 대거 빠져나오게 해서 조직이 붓게 만드는 그런 작용도 한다는 걸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초신경세포에 TRPV1이라는 채널이 있으니까요. 이 말초신경세포는 어떻게 뇌로 연결이 돼요? 척수신경을 통해서 뇌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전달이 됐을 때 염증 매개 물질이나 신경펩티드들이 전달이 됐을 때, 특히 신경펩티드 중에서도요. 통증을 더 세게 느끼게 하는 그런 신경펩티드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서브스턴스 P 같은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도 제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 그 내과학 아로마 세라피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물질들을 방출을 시켜서 한 1만큼만 아파도 되는 건데 막 10만큼 아프게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바로 이 TRPV1을 억제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여기 아파라는 신호 자극을 이 신경세포로 들여보내는 이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경세포는 피부가 뭐 긁히든 뭐 어떻게 되든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눈치도 못 채게 되는 거죠. 무슨 일 있나?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뇌로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게 되는 거죠. 뇌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말초에서부터 통증을 차단함으로써 진통 효과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염증 얘기 지금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할게요. 전 염증성 매개체 합성을 억제하는 게 또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진통 작용을 하게 되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전 염증성 매개체라는 건요. 이거 영어로 프로 인플라메이터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 염증성이라는 건요.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프로라는 거는 염증을 촉발하는, 염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염증을 촉진하는 화학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촉진하는 화학 물질들 중에서 네, 클로버드죠.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억제하는 게 리폭시게나제, 인터류킨 1 베타, 사이클로옥시게나제, 그리고 니트릭 옥사이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사이토카인이라는 거 있죠.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면역세포들이 손상이 된 그런 우리 몸에 어떤 조직이나 세포를 불러들이는 연락책이 사이토카인이거든요. 얘네들 인터류킨이나 이런 애들 다 사이토카인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건 그만큼 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으로 면역세포들 더 많이 불러들어서 일을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든다는 건 염증을 크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얘네들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들을 억제를 하게 되면요.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이런 물질들을 염증 반응을 더 막 이렇게 크게 만드는 이런 물질들을 억제하게 되면은 그만큼 염증이 작게 끝나요. 금방 끝나버려요. 예, 크게 판을 벌이지 않고 금방 염증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 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이 염증을 크게 만드는 이 전 염증성 매개체들이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기 페인 센서티제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통증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염증이 억제돼서 이 전 염증성 매개체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통증을 그렇게 세게,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작용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해 주는 거, 그것도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통증을 완화해 주는 진통 작용을 하는 기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사이토카인이 있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글루타메이트도 있어요. 이거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분비되면은 통증을 더 세게 느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는데 이 사이토카인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을 더 세게 느끼게 하는데 얘도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 억제하는 거, 요런 전 염증성 매개체 합성을 억제하는 거는 통증을 완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작용들은 주로 그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작용, 아날제직, 스퍼즈몰리틱 작용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물론 가바에서 릴렉선트, 세다티브, 그리고 네, 수면 촉진 작용? 이런 작용들도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항우울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무력감을 완화시켜주고 우울감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작용은요.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요. 이것도 유게놀의 작용으로 앞에서 잠깐 같이 살펴봤죠. 모노아민 산화 효소 MAO라고 해요. 모노아민 옥시다제 에서 MAO라는 약어를 쓰는데요. 이 모노아민 산화 효소
모노아민이 이제 어떤 신호를 전달하려고 나왔을 때 안 돼, 그만 들어가자 하고 데리고 들어와서 일도 못하게 만드는 애들이요. 이 모노아민 산화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모노아민이 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을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한다는 거예요. 모노아민에 속하는 대표적인 호르몬 혹은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은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도파민은요, 우리가 뭘 하고 싶게 만드는 거야. 나 저거 하고 싶어. 이거 꼭 이루고 싶어. 성취하고 싶어. 달성하고 싶어. 네. 어떤 동기, 욕구를 샘솟게 하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부드럽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도파민이에요. 그리고 기억력도 촉진시켜주고요. 학습작용도 촉진시켜주고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이런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의욕이 없어져요. 아무런 동기가 없어져요. 삶에 대한 에너지가 바닥이 돼요. 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무기력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운동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주는 거니까 도파민이 부족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파킨슨병. 네, 파킨슨병은요. 이게 파킨슨병 앓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몸이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증상을 관찰하실 수도 있고요. 몸을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그냥 특별히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몸의 움직임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것도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도파민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요. 그다음에 세로토닌이요. 이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리는 우울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요.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은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몸에 기운이 없는 거죠. 뭘 하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딱 쓸 수 있게, 그러면서 기분 좋게 우리가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통해서 항우울 그리고 무기력을 완화하고 개선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의 대표적인 효과. 그래서 이 세로토닌 산화효소를 억제했을 때 항우울 효과가 있다고 했죠.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의 안티디프레선트 항우울 효과가 바로 이런 작용에서 이 기전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의 소화기계 작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 작용은 대표적으로 안티스파즈모딕이요. 지금 이쪽 부분에 정리를 해놨어요. 카미네이티브 스토마기입니다. 안티스파즈모딕은 스파즈몰리틱이랑 같은 말이에요. 진경작용이요. 이 부분은 제가 신경계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네, 소화기계랑 신경계는 서로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계의 작용이 신경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티스파즈모딕 이것도 넓게 보면 신경계의 아날제식 작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미네이티브 이거는 구풍작용이라고 우리 말로는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하면 가스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배에 가스가 가득하고 복부 팽만이 있을 때 배를 편안하게 해주는 걸 카미네이티브라고 하는데요. 이 카미네이티브는 사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 몸 뱃속에 가스가 찰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장내 유해균들이 많아졌을 때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음식물이 제때제때 이 흡수될 건 흡수되고 배출될 건 배출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장 속에 그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을 때 그게 부패하면서, 그리고 세균들이 유해균들은 그 부패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이로 해서 유해균들이 마구마구 번식을 할 때
이 세균들이 또 가스를 생성해내기도 하고요. 부패한 그 음식물 찌꺼기가 또 만들어내는 가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배가 불편하고 좀 기분 나쁘게 가스가 꽉 찬 느낌이 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카미네이티브 작용은요, 장이 운동을 원활하게 해서, 네, 소화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가스가 생기지 않게 하고, 가스가 생겨도 바로바로 배출을 해서 쌓이지 않게 하는 작용도 있지만, 우리 소화기 안에 유해균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혹은 이미 유해균들이 그 장 속의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다면 그 유해균들을 무찔러서, 네, 다시 건강한 장내 그 세균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가스가 생길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아예 개선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마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진경작용, 구풍작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위가 제 기능을 잘할 때, 소화 기능을 잘할 때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서 거기서 가스가 생성되거나 그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했을 때 그거를 좋아하는 유해균들이 거기에 이렇게 번성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애초에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작용은 서로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기계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을 써주면 좋을지 또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가스 제거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부 팽만감, 배가 너무 땡땡하고 그럼 배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으면 속도 좀 울렁울렁하고 불편하고 그러면서 입맛도 없죠. 식욕부진이 생겨요. 그리고 장 운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변비가 있을 때, 이럴 때에도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스토마기, 예, 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소화작용을 촉진시켜 주고 가스 배출을 촉진시켜 주면서 배를 편안하게 해줘서 다시 식욕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산통은 영어로 콜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뭔가 되게 찌르는 듯한 강렬한 통증을 산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경련성 통증이 이런 산통을 유발해요. 대부분은요. 네. 그래서 이런 산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신경계에서 살펴봤던 클로버워드 에센셜 오일이 다양하게 통증을 완화하는 작용들이 있었죠. TRP V1 같은 경우도 내장 통증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또 그 TRP V1 채널에서 이제 수용된 자극들이요. 거기서 이제 감지한 자극들이 뇌로 전달되는데 중간에서 또 칼슘 채널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고, 그런데 이 두 개의 채널들을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작용들로 산통도 완화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그 가바 수용체의 작용을 촉진시켜 주면서 또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경련이 생기는 거, 그래서 경련성 통증이 생기는 걸 예방해 줌으로써 또 이런 상통, 복부의 극심한 통증을, 이 내부 장기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시켜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이게 증상이 일정하지가 않죠. 어떨 때는 막 설사하다가 또 어떨 때 변비가 있다가, 이런 설사와 변비 증상이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그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정신적인 요인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산통이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신경계와 소화기계에 밀접한 그런 연결된 작용들 속에서 어떤 부분에 불균형이 초래돼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요, 여기 뒤에 이제 위장관 염증이나 식중독도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을 써서 완화시킬 수 있는 적응증으로 제가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장내에 어떤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는가? 세균이 영어로 박테리아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장내에 살고 있는 그 미생물, 세균들의 그 집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그 바이옴의 상태, 이 어떤 세균들, 우리 몸에 좋은 세균인지 나쁜 세균인지, 어떤 종류의 세균들이 우리 이 장 속에 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 건강이 달라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이 건강하거나 장에 어떤 염증성 질환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암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과 함께 또 이 장내에 어떤 세균이 살고 있느냐,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어떻냐에 따라서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신경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도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연구들 많이 있거든요. 장 속에 사는 세균들이요. 이게 사람한테 직접 연구한 거는 거의 없고, 보통은 실험쥐나 이런 실험용 동물을 가지고 연구한 것들인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쥐에게요, 아주 건강한 해피한 행복한 쥐, 즐겁고 유쾌한 쥐의 대변을 이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재미있는 게요,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쥐의 증상이 싹 완화가 되면서 행복한 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대변을 이식해주면 무엇이 바뀌는 거죠? 장 속에 미생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예, 장 속에 유해균들이 많았다면은 다른 건강한 그런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쥐의 대변을 이식을 해주면은 그 우울하던 쥐의 유해균이 득실득실하던 그 장에 유해균들이 이제 싹 물러나고 거기 건강한 세균들이 자라면서, 그 건강한 세균들이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갔나요? 이 부분은 제가 신경계 그 내과가 아로마 세라피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신경 내분비 면역학을 제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의 또 한 클래스 한 꼭지로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화기기 아로마 세라피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클래스를 들으셔도 좀 더 이 설명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내용, 재미있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아로마 세라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만 나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효과적으로 네, 그 작용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요, 장내의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요.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요, 베타카리오필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화학 성분이 하는 일이 장내 유해균에 대한 항균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항균 작용이에요. 세균의 활동, 박테리아 활동을 억제하거나 그 박테리아를 처리해주는 작용이죠. 박테리아를 죽이는 작용이에요. 네, 이 작용을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베타카리오필렌이라는 화학 물질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균이 죽으면요, 우리 장에는요 무균 상태일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외부에서 끊임없이 음식물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면서 음식물과 함께 다양한 미생물들이 장 속에 들어와서 살게 돼요. 자리를 잡고. 그런데 여기 유해균이 많으면요, 유익균들, 우리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균들이요, 길을 못 펴요. 그래서 그냥 다 쫓겨나거든요. 근데 유해균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깡패짓 하던 그 유해균들이 이 베타카리오필린에 의해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이 유해균이 사라진 자리에 유익균들이 와, 여기 이제 우리가 살 곳이 생겼어 하면서 이제 다시 거기에 자리를 잡고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내에 건강한 세균들이 많이 살게 되면은, 이 건강한 세균들은요, 여기 옆에 보면 이게 지금 요 그림이요, 이게 장벽이거든요. 장벽이고요. 이쪽이 지금 여기 색칠해진 부분,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동글동글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이요,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예요. 네, 장의 그 통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익균들이 하는 일이요. 이 장벽 세포에서 이 점액을 많이 분비하도록 도와줘요. 장 안에 세포 중에 보면은 술잔세포라고 해서 뮤신이라는 점액질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뮤신이라는 점액질이 여기에 끈적끈적한 점액층으로 이렇게 막을 형성해줘요. 그래서 이쪽 통로로 음식물들과 함께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어떤 세균이나 아니면은 좀 자극적인 그런 성분이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점액질이 두텁게 딱 층을 막을 형성해가지고 이 장 세포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자극이 되는 물질들이 음식물이랑 같이 들어와도 여기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해균들이 여기 이 장벽을 뚫고 우리 몸속에 이 장벽 밑에는 혈관이 들어있거든요. 혈관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은 온몸으로 그 세균들이 돌아다니면서 활기를 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아예 여기 접근하지 못하게 이 점액을 형성을 해서 딱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막이 유해균이 있을 때는 유해균들은 이 점액세포가 보호막 점에 이 술잔세포가 뮤신이랑 면역물질도 같이 분비를 하는데 그걸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유해균들이 많으면은 이 점액층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얇아지다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 세균이 왕창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바로 이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해균을 베타카리오필렌이 싹 정리를 해줘서 여기 유익균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요. 그럼 유익균들은요 점액질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장 세포들이 점액질을 많이 분비하도록 해서 여기에서 즐겁게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로 이제 이 점액질층이 두꺼워지면은 여기로 어떤 음식을 우리가 잘못 먹어서 유해균들이 일시에 왕창 들어왔다고 해도 걔네들이 여기 이 점액층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배출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세균이나 유해 성분으로부터 이 장벽이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호를 받게 되면은 어떤 침입자의 침입으로 인해 손상받을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되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날 일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장염증이 완화되는 효과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점막 장벽은 본래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우리 장 건강을 지켜주는, 장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막 장벽이 회복되고 나면은요, 다양한 장의 염증성 질환들 있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요. 결국은 염증에 의해서 그 증상이 점점점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도 완화할 수가 있는 거고 개선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도요. 이 세균들이 결국은 이 장점막을 이루는 이 세포들을 파괴하고 파고 들어가서 혈액 속으로 돌아가서 온몸을 돌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중독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두텁게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식중독균이 들어온들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중독도 예방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가요, 아무런 자극 없이 평화롭게 자신이 할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스트레스 받아서 막 무리하게 수축하거나 무기력하게 쫙 퍼져 있거나 그럴 일 없이 아주 건강하게 수축과 이완작용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 속으로 들어온 음식물들을 잘 분해를 해서 흡수할 건 흡수하고 배출할 거는 연동운동이 잘 되니까 쑥쑥쑥쑥 잘 배출이 되겠죠. 그렇게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구 재밌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연구 제목 보면 안티박테리아 항균 그리고 안티바이오필름. 바이오필름은 뭐냐면요. 세균들이요.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자기네들의 보호막을 스스로 만들어요. 이렇게 세균들이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보호막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나 이런 위상 같은 거 있죠. 이 세균을 죽이는 이런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필름막을 형성을 하는데 그거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이 안티바이오필름이에요. 그리고 안티인플라메이터리 항염작용이거든요. 염증을 억제해주는 작용이요. 완화해주는 작용이요.
이 클로브버드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유제놀 성분이 이런 작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밝힌 논문이 있더라고요. 최근 논문이에요. 2023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유제놀 성분이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위에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박테리아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균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건강한 위벽도 그렇고 위도요, 장처럼 이 점액층이 보호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도,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어떤 자극적인 물질이 들어와도 점액층이 이 점막 세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가 손상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재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요, 이 점액층을 파괴를 하면서 세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이렇게 위장 벽에 구멍을 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걸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 점막층을 파괴를 해서 위 벽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위 점막 세포들을 파괴를 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암까지 유발하는 이 헬리코박터균을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액층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를 확실하게 보호를 해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요. 그러면서 항궤양, 이렇게 항궤양 뭐예요? 이 궤양을 억제해주는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이 이 세포를 파괴하지 못하게 이 균을 잡아버리고 점액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점액층이 형성되도록 점액세포가 뮤신을 잘 분비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고, 이런 작용을 통해서 궤양이 생기지 않게 하고, 또 헬리코박터균이 이 세포를 파괴하면 여기서부터 염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아주니까 염증도 억제해줄 수 있는 거, 염증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실질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이 활동을 못하게 억제함으로써 위를 보호해 주더라. 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실제로요, 이 유제놀 성분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잠깐 소개를 드렸죠. 강력한 항균 작용, 에센셜 오일, 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성 성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한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 강력한 항균 작용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도 억제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균 작용을 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균 작용. 네.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 유제놀 성분이요. 이 페놀 성분이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균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항균 작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사실 페놀 성분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응증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요,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은 곰팡이균이죠. 곰팡이균, 뭐 기생충, 머리니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강력하게 억제하고 제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으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대상포진이나 바이러스성 신경염이나 그리고 단순포진,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앞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소아마비,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유제놀 성분들이 확실하게 잡아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균작용도 강력한 항균작용인데요. 여기에 앞에 또 하나가 붙었어요. 광범위 항균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균 같은 경우는요, 종류가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어떤 화학 성분들마다 어떤 성분은 그람 음성균을 잡는 데 효과적이고 어떤 성분은 그람 양성균을 잡는 데 효과적이고 이렇게 좀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 유게놀 성분은요, 클로버드가 가지고 있는 유제놀 성분은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웬만한 박테리아는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간의 염증을 일으키는, 바로 앞에서 봤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균도 확실하게 잡는 거고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 음식에 들어있는 대장균 같은 거 있죠. 살모넬라균인데 다양한 식중독균이 있어요. 걔네들도 유제놀에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내에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카리오피루렌이랑 함께 이 유제놀 성분들이 장내 유해균들이 증식하는 걸 억제해 줌으로써 유해균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염증성 질환 중에요. 감염병들 있죠. 콜레라나 이질이나 말라리아나 이런 것에도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효과적이다. 이 콜레라균, 이질균, 말라리아균도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유제놀 성분들이 잡을 수 있는 세균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균이나 요로감염, 난간염, 편도선염, 치아에 감염이 있고 농약, 고름이 생겼을 때 이것도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효과적으로 그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진균 작용인데요. 우리 몸에 곰팡이균에 의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게 칸디다 감염하고 무좀, 백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특히나 무좀이나 백선 같은 거요. 이게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아무리 강력한 항진균제를 써도요. 웬만해서 사라지지 않죠. 사라졌다가도 다시 나타나잖아요. 곰팡이균은요. 진짜 강력해요. 아주 정말 끈질긴 놈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유제놀 성분들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들이 곰팡이균에 의한 증상들은 네, 의학의 힘을 빌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효과는 있지만요. 이 균들은요.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곰팡이균 같은 경우는요.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로마 세라피로 이 곰팡이균을 좀 뭔가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요. 거기에다 계속 이 에센셜 오일들을 아무리 써봤자 그 세균의 힘만 키워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일단 무좀이 생겼다, 백선이 생겼다 하면은 네, 의학의 힘을 빌리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작용을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요. 효과적으로 이 곰팡이균을 잡기 위해서는 네, 의약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 성분이 기생충이나 머릿일을 잡는데도 이게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저기 이 세상의 모든 균들, 바이러스들,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 미생물들에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 특히 이 유제놀 성분이 주로 이 항균 작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제놀 성분이 하는 특히 유제놀 성분이 를 포함하고 있는 페놀이 하는 항균 작용에 대해서 제가 에센셜 오일 화학의 페놀 그 클래스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균을 무찌르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밌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그 클래스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이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살바토레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항균 작용이 강력한 화학 성분들, 대표적인 화학 성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박테리아,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들이요. 세균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세포들, 모든 생명체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미토콘드리아가 스스로 산소와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ATP라고 해요. 근데 박테리아도 이 세균도 마찬가지로 ATP를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TP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얘네는 죽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에센셜 오일에 있는 화학 성분들이요. 세균이 ATP를 만들지 못하게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TP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가 산소라 그랬죠. 근데 이 세균이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티몰, 이건 타임에 주로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죠. 근데 이 티몰 성분이 확실하게 이 세균들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완전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제놀 성분이 여기 있어요. 유제놀 보면 유제놀이 티몰 다음으로 이 세균을 잡는데, 세균이 자기 생명의 에너지 생산하지 못하게 잡는데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ATP 만드는 거 90%까지 차단해요. 그 다음에 산소, 숨 못 쉬게 만드는 거죠. 숨 막히게 만드는 거 93%까지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제놀 성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세균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 클로버드 에센셜 오일이 몸에 하는 작용,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